미략 타격 소재를 잡아라. 요건데 왜 그런 고성이 나왔냐? 대외비 문건 밝혀라. 요거랑 텔레그램에서 미략 타격 소재가 있었었는데 오늘날 그게 현실이 됐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랑 붙은 거야 지금. 야, 지난주에 이 텔레그램 미략 그냥 넘어가려 그랬는데 이게 오늘 현실이 됐네? 뭐야 이거? 이래서 이제 고성이 막 와 된 거죠. 자, 오늘 아침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인데 어제 이제 박찬대 의원 관련해 갖고 대통령 오찬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진 오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씩 볼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내세웠던 지방선거 압승, 이 명분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당원 여론조사를 강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협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당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이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됩니다. 최고위원 일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됩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미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내용을 살짝 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드려도 안 봐도 이제 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보기도 바쁜데 이제 당내 사정까지 거의 마스터를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보도들이 이렇게 막 쏟아졌죠.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오는 27일 또는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신고를 마무리하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발표한 이후 작성된 문건으로 자,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합당 관련해서 6일까지 사전 협상하고 9일 날 최고위원회 의결하고 당원 토론회 이렇게 하고 당무위원회하고 권당원 투표해서 이렇게 해서 로드맵 계획이 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대외비 문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정청래 대표는 자신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민주당은 자, 왜 이야기가 다를까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공보국에서 밝혔는데 합당 문건에 대해서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측에서 정리되면서 작성된 거다. 민주당에서 실무적으로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합당 절차나 과거 합당 사례 등을 참조해서 실무자가 작성한 거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공개 최고위 석상에서도 대표가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그 문건은 대략적으로 한 1월 27일경에 작성된 문건으로 보여지고, 그 문건이 실무적으로 작성된 이후에 대표나 최고위 회의에 보고되고 논의된 바가 없는 그런 문건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그 타임라인을 아까 강덕구 최고위원께서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던 타임라인을 제시한 것과 전혀 지금 어긋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는지 제가 요거를 이제 한 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대외비 문건이 나왔다라고 동아일보에서 단독을 내보냈어요, 오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조국 혁신당과 밀약해가지고 합당하려던 것 아니냐 하고 나왔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승래 사무총장의 이제 밑에 있는 실무자가 작성한 것인데, 작성일이 1월 27일, 정청래 당대표가 합당 제안을 발표한 게 1월 22일.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난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취재를 갔다 왔어요. 여기 보시면 대외비 문건 해가지고 보안수사 요구권과 법 왜곡죄,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취재를 해왔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한 명의 오리 같은 아이가 있는데, 자, 이때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합당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그리고 그냥 한 발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시는 분들 전부 다 여쭤봤더니 이거는 좀 너무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떤 의원실이 맡던 간에 무언가 계획안을 세울 때 실무자들은 당연히 이러한 문서들을 작성해보게 돼 있다. 이거는 어느 의원실에서 하든 마찬가지다. 근데 마치 이것을 밀약으로 가져가는 건 조금 너무 벗어난 것 같다. 자,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합당 발표 이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합당 발표 이후에 작성될 수 있죠. 민주당 사무총장은 그 역할들을 해야겠죠. 요러했을 때는 어떤 타임라인으로 가져가고 이러한 계획서, 로드맵에 대한 초안을 작성한 것이 왜 문제냐. 오늘 국회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쭉 열심히 그냥 오늘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왜 그러면 실무자들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 자, 지금 보시면 대외비 문건 검색하면 막 어떻게 나와? 막 여기서 저기서 다 다루고 있어 이거. 응? 그래서 난리였는데 그러면 이제 실무자들은 왜 뿔이 났냐? 첫 번째로 시점이 합당 발표 이후에 당연히 초안 정도는 작성을 해야 이야기를 하지. 뭘 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뿔난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거 어떻게 동아일보에 단독으로 유출됐냐? 이거는 그러면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유출되어서 이렇게 나갔다 하면 거기에서 계속 계속 할 수 있냐? 일을 계속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더라고. 그렇겠죠. 당내에서 작성된 건데 그것도 그 내에서 작성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유출됐냐? 그럼 이 실무자가 얼마나 지금 난감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모든 보좌관, 비서관, 당직자들이 어떤 사안을 다룰 때 초안 작성하고 이렇게 보고서하고 해서 논의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문제 삼으면 앞으로 어떤 것이든 문서화를 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 차라리 이게 합당 발표 이전에 작성됐으면 모르겠는데 합당 발표 이후가 되면은 당연히 당직자들이나 이런 실무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타임라인부터 해갖고 쭉쭉쭉 해가지고 그걸 하는 게 자기들 본업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다들 막 대외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미략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난리가 대부분 이런 방송들이 많았죠.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자기들이 국회에서 보자 하면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또 뭐가 있었냐? 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이번 합당과 관련해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공개된 합당 문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또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또 다음. 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한준호입니다. 이어질 텐데 섰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합당 추진과 관련한 시나리오와 그 일정 검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계속 긴급 기자회견이 많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셨는데 피고 정청래 당대표의 위법 부당한 당 운영에 대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보니까 동시에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단체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자니까 뭐예요? 갑자기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대외비 문건이 유출됐다면서 보도를 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야, 이거 미락 아니냐 나오고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된 것들이 막 여러 개 열리고 한편 당사 앞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단체 소송이 한 번에 열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조국혁신당에서 없었다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거 없었고 이전에 논의된 거 없었고 작성 시점도 합당 발표한 이후에 당직자가 초안을 잡은 거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까지 갔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중진 의원 설명 들어가면서 오늘 토론회가 어떤 토론회가 있었는지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이해가 한 번에 됩니다. 네, 삼선 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소병훈입니다.
당대표께서 그 합당 제안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걸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최고위원이나 누구도 그 합당 제안에 대해서 절차가 문제 있다.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이후로 우리 당이 마치 블랙홀에 빠지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합당 얘기에 좀 그냥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하루에도 뭐 수백 수천 통씩의 문자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그 최고위원님들께서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논쟁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우리 당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빠져들었다가는 앞으로 정말 호미로 박을 걸 가래로도 박지 못할 사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비공개 전환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죠. 여 안에서 문자 폭탄을 보내는 사람들이 꽤 있다.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합당 반대 목소리를 왜 안 내냐고 문자 폭탄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니까 의원님들이 어떻게 돼? 진짜 합당 반대가 심하구나. 엄청나구나. 라고 지금 벌써 느끼잖아. 아이고야. 우리 지금 이분뉴스 시청자 모아놓고 제 연락처 다 있는데 문자 하나씩 보내자고 번호 공개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올바르고 건전한 여론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쪽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아이고야.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말씀드렸냐? 자, 요 뒤에 이제 펼쳐지는 일들인데요. 우리 삼선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보좌진들이 오늘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말씀 전에 그 개별적으로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얘기만 쓰시면 되고요. 예. 더 쓰시면 이제 전화하시면 어차피 저희들한테 다시 오게 되니까. 예. 새벽에도 전화들을 해서 핸드폰 끄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대. 방금 그 얘기네요. 예. 주로 의원들 이제 얘기는 합당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합당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몇 분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거 있고 이 시기를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되나 후에 해야 되나 그것도 그 전에 할 경우 몇 분이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5, 6년 전에 이해찬 대표 당시에 이제 조직부총장을 했었는데 그 지역구에 작은 일만 있어도 일단 문건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주는데 아마 그런 문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조금 그게 나온 건 좀 과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알만한 사람들. 과하다는 게 이제 그런 문건을 가지고 논쟁을 할 이유는 아닌 것 같다. 실무적으로 언제나 당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상의 과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더 취재가 아직 다 안 된 부분인데 저랑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자 이제 대망의 어제 있었던 초선 이야기가 가보자. 짜라란 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초선 토론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이제 또 이슈예요, 이슈.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제일 궁금한 점들이 많으신데 요거에 대한 취재는 좀 됐습니다. 고성이 막 왔다. 이야. 그럼 고성이 왜 오갔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텔레그램 미략 타격 소재 얘기했던 적 있었죠, 지난주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략 타격 소재. 한 국무위원과 한 민주당 의원이 미략 타격 소재를 잡아라. 요건데 왜 그런 고성이 나왔냐? 대외비 문건 밝혀라. 요거랑 텔레그램에서 미략 타격 소재가 있었었는데 오늘날 그게 현실이 됐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랑 붙은 거야 지금. 야, 지난주에 이 텔레그램 미락 그냥 넘어가려 그랬는데 이게 오늘 현실이 됐네? 뭐야 이거? 이래서 이제 고성이 막 왔다는 거죠. 참고로 미락 관련해서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뉴시스 기자님이 이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제가 국회에서 취재해서 나오는 이름들을 언급을 저번에 했었죠. 근데 요번에도 지금 이게 아직까지 이슈가 오늘까지 되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곳에 물어봤더니 열의 여덟은 다 만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예. 열의 여덟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국회에서는 대부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여러 가지 또 여쭤봤더니 첫 번째는 쓰는 문체가 매우 동일하다, 유사하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면 같이 맨날 모여 있어서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나와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해 드리고. 그래서 고성이 오갔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요일인가요? 일요일 날은 이제 마라톤 토론을 하자. 좀 더 길게 반대하시는 최고위원님들 해가지고 길게 토론을 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대충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계시죠?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판단하는데 이런 내용은 또 처음 들어보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건데 박찬대 오찬은 어떻게 됐나요? 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거를 이 몇 가지 취재를 해본다고 해봤는데 큰 게 없습니다. 오찬 전에 따로 1대1로 면담을 했다. 박찬대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겠죠? 뭐 면담하는 건 문제 없겠죠. 그리고 오찬 때에는 뭐 큰 얘기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뭐 이때 나온 이야기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오찬에 이제 참석하셨던 부분 쪽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제가 오늘 주로 합당에 반대하시는 특히 초선 의원실을 많이 찾아뵀어요. 왜 반대를 하냐? 그리고 반대를 넘어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내린 종합적 결론. 첫 번째, 그냥 정청래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이래도 나보고 정청래파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 대표가 큰 득표차로 이겼지만 의원들이 박찬대 의원 쪽으로 많이 붙은 거 못 보셨냐. 정청래를 그냥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 합당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뭐랄까요, 좀 비토 정세가 있다. 정서가 있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 호락호락하지 않다 또는 불통이다.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도 뭐 좀 주고 해야 뭘 좀 주려고 해야 뭐 이득이 있어야 따르지. 그런 게 없다. 아니 좀 우리한테도 좀 뭔가 좀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어야지 좀 따르는데 그런 게 좀 없지 않냐. 그러면 당연히 안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주였습니다. 그리고 3번. 그럼 제가 여쭤봤어. 그러면 현 정무수석 둘 다 정리하려고 나오셨는데 이거는 진짜 몰라서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물어봤어. 몰라서 반대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걸 누가 모르냐.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 걱정도 하셔요. 지난번에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홍익표 전 정무수석이 하는 역할이 정당 조율 역할인데 그 나와가지고 출구 전략 만들어줬더니 어쩌자고 저렇게 막 나가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두 분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알아서 눈치껏 이제 적당히 해야지. 어쩌려고 저러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내용도 나왔냐면 당원 투표에서 반대 여론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반대가 만약에 뭐 40% 찬성이 50% 나와. 예를 들어 이 반대 수치가 올라갈수록 앞으로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게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할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 반대 수치를 계속해서 올려야 정청래가 더 이상 못할 거다.
부담스러운 위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게 지선 이후에 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과정 무슨 뭐를 거치자 하는 것들이 사실상 정치적 계산들이 다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해주신 분도 있어요. 이거 아니 각자의 사정과 뭐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 정무수석이 정리하고 나서는데 정작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볼까? 이거 좀 취재해달래. 의제는 반대가 됐어요. 이분 뉴스 쩌리 유튜버였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도 정무수석들이 나서서 정리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청와대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 나온지 혹시 들은 거 있냐고 반대로 취재를 해달래.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하시길래 최근까지 정무수석으로 있었던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오래 하셨던 분을 또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아마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이 링크를 주셨는데 청와대에서도 합당은 필요하다.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됐든 사실은 합당 제안이 있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시나리오를 여러 개 짜고 보고서를 만들어 둔다는 거는 크게 이상할 건 없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사실 당 지도부의 의견이기도 하고 예. 오늘 또 당 지도부의 뭐 인사와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네. 그게 사실 왜 문제가 될 거냐라는 입장 하나 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대표가 그런 방식으로 합당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 자, 청와대 박형광 기자도 합당은 이제 필요하다 이제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했죠.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경공 따라가서 읊는다 그러는데 조금 억울해요. 오늘은 조금 억울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많이 본 건 맞아. 그건 부인 안 할게. 근데 억울해요. 나 왠 줄 알아요? 제가 라이브를 더 빨리 했어요. 저거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셔서 알았지. 도착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우 씨 지금 뭐가 맞는 거예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조금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이시는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